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날짜에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족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은 두고 보자는 말은 이번에도 뒤에 따라 붙었습니다. 북미 회담 취소 결정의 근본 원인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기 시작했기 때문인 게 확실합니다. 그 결정을 하게 한 사람은 미국 최고의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북미 회담 취소와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으로의 번복, 동맹국 깡그리 무시함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위치를 크게 깎아내렸습니다. 반면 풍계리 핵시설 폭발과 인질 돌려보내기, 회담 취소 통고를 받고도 미국과 회담하겠다고 한 김정은 위원장이 끝합의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회담 취소가 잘한 결정이라고 지지하지만 나머지 언론은 북한 핵은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시기는 당장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갖춘 뒤로 강조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안에 열리지 않아도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가 예상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압박을 강화한다 해도 한국과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이번 일로 한국에서는 한국 문제를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강해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했습니다. 어제 한인타운에서 열린 쉘터 짓기 반대 시위를 LA타임즈는 신문에는 사진만 실었고 웹사이트에는 기자 이름 없이 단신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해군사관학교 그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서 가면서 비행기 타기 바로 전에 한 얘기예요. 방금 전에도 계속 지금 시간마다 그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북한이 어제 미국이 이렇게 회담 취소를 하고 나서도 회담을 원한다. 이렇게 좀 좋은 성명을 발표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스한 스테이트먼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과 지금 계속 대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다는 편지 쓴 것에 보면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나이스한 대화를 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많은 전문가들은 전화 통화를 두 사람이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북한도 원하고 우리도 대화하길 원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6월 12일에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비행기 소리도 나고 해서 잘. No, we'll see what happens. It could even be the 12th. We're talking to them now. They very much want to do it. We'd like to do it.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북한이 조금 더 많이 원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미국도 원하고. 그리고 이제 기자가 물어봤는데 ABC 기자의 조나단 칼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물어보길 잘 들리지 않아요. 이 플레이 게임, 김정은이 플레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을 갖고 논 게 아니냐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한 말이 누구나 다 게임하는 거 아니야? John, everybody plays games. You know that. You know that better than anybody. 누구보다도 존 당신이 잘 알잖아. Everybody plays gam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정말 북한 핵 문제는 잘못하면 어느 나라나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같은 외교적인 이슈를 두고 게임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게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세계 지도자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6월 12일에 회담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대통령이 먼저 트윗을 했어요. 아주 따뜻하고 생산적인 북한의 성명이 좋은 뉴스인데 여기서 어디로 갈지 두고 보자. 희망하건대 오랜 번영과 평화로 가길 바란다 하면서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이런 트윗도 했거든요. 대통령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그 기자들, 백악관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백악관의 스태프들은 아직도 회담에 나가면 진다, 지면 망신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망신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누구보다도 크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오늘 해군사관학교 연설할 때도 보니까 계속 이기는 게 얼마나 좋으냐, 빅토리, 윈, 위너 이런 거 뷰티풀하다고 계속 그 졸업하는 사관 생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던데요. 어쨌든 백악관에서 스태프들이 그렇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담은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또 바뀐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을 그냥 스쳐가는 말이야로 보는 게 아니라 빌 리처슨 전 그 뉴멕시코 주지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지도 않고 특별한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의 띵크탱크에서 활동을 하고 이름을 얹어놓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그 공평한 입장에서 본인의 시각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 리처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12일은 아니더라도 회담은 곧 열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I think 했습니다. the summit will happen. I think it'll be relatively soon. I'm not sure it'll be the 12th. I hope it is not the 12th because there's still fundamental issues that there's 아주 기본적인 이슈가 이제 이번 행정부가 파악도 안 됐고 서로의 그 북한과 미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6월 12일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희망을 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게 가능했지. 트럼프 더 빨리 해야지 돼. 늦어지면 마음 변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짧은 기간에는 그게 통합니다. 그러나 외교가 어느 집 옆집 아이하고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아랫사람들이 열심히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세계적인 회담이잖아요. 이번의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는 거기서 해결돼야 될 문제도 있지만 거의 도장만 찍어도 될 그 정도까지 준비하고 확인하는 게 전통이고 그런 전통이 이어져 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빌 리처슨이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굉장히 그 본인은 그 큰 실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도 언제나 원하고 미국도 언제나 원했지만 비슷하게 원한 것은 비슷하지만 너무나 그 대통령이 기대만 높여놨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또 그 비현실적인 것을 원하고 100% 당장 포기해라. 모든 것을 원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를 big 했었습니다. disappointment. It's going to be a setback for the peace process. It's going to increase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하는 얘기예요. 지금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많은 것을 해줬는데 미국이 그동안 그럼 뭘 해줬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estroyed some of their nuclear facilities. You know, they're going to say that they released 3 American prisoners, that it's okay to have military drills with South Korea. And then they're saying, well, what have you done, the U.S. to... 네, 미국은 뭘 해줬냐는 거죠. 풍계리도 폭발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정상회담 취소한다고 하고 3명 보내줬고 일정 부분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빌 리처슨도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주변에 블러드 노즈를 얘기를 하고 존 볼튼 같은 그런 전부 강한 어드바이저잖아요. 마이크 폼페오도 지금은 본인이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정치적인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회담을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원래의 색깔에서 조금 부드럽게 돌아섰지만 마이크 폼페오도 강성입니다. 그런 강성이 없어요. 이 사람이 티파리의 지지를 받고 정치인으로 출발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좀 더 공부를 하고 김정은과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런 말의 대포 같은 것에 깜짝 놀라면서 이러지를 않고 그리고 또 기대 수준도 낮추고 현실적으로
또 하나는 똑같이 일정한 메시지를 폼페오 다른 메시지, 부통령과 존 볼튼 다른 메시지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런 게 준비되기 전까지는 회담에 나가면 뭐합니까? 나가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미국의 많은 언론과 전문가와 민주당에서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외교로 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지도자적으로는 김정은은 많은 걸 내줬죠. 앞에 빌 리처슨이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나 얻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받은 것 많습니다. 김정은이 준 것 다 받았고 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스타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잃은 게 없다고 하지만 잃은 게 엄청 많아요. 신용 잃었고 동맹국 잃었고 외교적인 망신 당했고 무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잃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기까지 중재하는 데까지는 잘 이끌어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역부족에서 어쩌면 더 큰 기대감을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줬는지도 모르고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하고 굉장히 그 어제 흑색 얼굴빛이라고 사색이라고 그 이코노미스트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를 할 때에 사진을 놓고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뭐 얻은 게 많죠.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회복을 했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그 무역 부분에 대해서도 지렛대를 얻게 됐고요. 국가적으로는 한반도가 이게 남북의 일이 남북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것도 알았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에 너무 많이 의존할 때도 이 일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내 마음대로만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미국 단독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이런 것들도 알았을 테고요. 결정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편지에 쓴 것처럼 지금 그 최선희의 그 부통령에게까지도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멍텅구리 같은 뭐 일을 하다니 그런 그 발언이 어디 있어? 리비아식 그 해법 발언이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만 갖고 그랬겠습니까?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서 굴욕당하고 망신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존 볼튼이 했다는 겁니다. 동부 시간으로 수요일 밤 10시경에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서 말 위협을 이렇게 했는데 그 부통령을 가리켜서 이것이 제가 북한을 잘 압니다. 굉장히 이게 위험한 그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거 내가 나만 싱가포르에 가고 북한은 안 나오는 것 아니야? 그 전에 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는요. 두 번째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 망신당하는 거지 하고는 그 폼페오는 뒤에 통보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마이크 폼페오가 어제 청문회에 나와서도 우리 충분히 다 준비됐다 하지만 뒤로는 지금 볼턴을 비난하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 볼튼은 한국에서는 존 볼튼의 역할을 굉장히 과소평가했지만 마이크 폼페오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폼페오의 이 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문제였었고요. 바로 이 말이요. We have very much in mind the Libya model from 2003, 2004. There are obviously 2003, differences. The 4와 Libyan program 그 was much 리비아 smaller. 모델이요. But that was 결론이 리비아의 카다피가 정말 황망하게 죽고 마는 그것을 얘기했었던 사람도 존 볼튼이고 그리고 그러한 말을 또 부통령이 해서 그것으로서 북한에서 성명이 나와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화가 났고 이 정도 북한에서 나오면 이거는 회담에 나가도 이렇게 그 대통령을 부추겨서 결론 짓게 한 사람이 존 볼튼이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의 많은 그 언론들이 사설을 실었는데 이번 사설은 조금씩이라도 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도 실망이 굉장히 그 크지만 한국은 또 이로써 여러 가지를 다 잡고 얻어진 것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영국 언론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 한 가지로 그 이슈가 모아지잖아요. 저처럼 그 좌비 일에서 집중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인생사와 똑같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혹시 가지실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 그 추려본 뉴스들입니다. 이왕이면 뉴스 하는데 꼭 뭐 북한 북미 정상회담 관심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 분모를 자꾸만 찾아가게 되는데 우선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그 부수 발행 부수가 있는 신문들의 사설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LA 타임즈,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의 2개 기사를 이 섹션에 다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추려서요. 먼저 LA타임즈입니다. LA타임즈를 먼저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중간에 제가 뺄 건 빼겠습니다. 이렇게 이 회담이 망쳐진 데 대해서 놀란 사람 계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교 채널이 아니라 협상이 트윗을 통해서 별명을 만들어 부르면서 락앤맨 뭐 그러면 또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번도 그를 뚱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왜 날 노망난 늙은이라고 부르냐 하면서 군사 해결책을 다 준비했다. Fire and Fury. 북한을 완전하게 파괴한다. 핵 버튼 내게 크다. 늦게 크다. 이건 어제도 나왔었어요. 북한이 핵 얘기하는데 우리 더 큰 것으로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전과는 달라졌지만요. 그러다가 무드가 갑자기 바뀌어서 정상회담 한다고 했고 리본 다시 태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북한 국민과 세계인을 향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뭐 아주 칭찬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리고는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있는 공식 기념 동정까지 만들고 3명의 미국인이 집으로 돌아왔고 노벨상 얘기 막 나오다가 전환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리비아 모델을 말하면서 뭐 핵 포기만 하고 죽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북한이 돌아섰는데 휙휙 돌아서서 뭐 이런 것들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외교 정책이 성공하려면 상대를 이해하고 외교 정책이 성공하려면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관심도 이해해야지. 그래서 양측을 위한 단기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다 갖고 너는 다 나를 줘야 돼. 너는 다 잃어버려야 돼.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며 꿈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줘야지 될 대가와 이득을 계산을 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진심으로 무엇보다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얘기 다 듣고 나서 어제 결국은 트럼프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얘기를 하면서 부통령을 정말 얼뜨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이유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로 회담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공하면 본인이 막 빛나는데 그 회담을 취소할 사람은 아니죠. 그 정도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내용을 듣고 나서도 북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놀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전문가와 언론과 세계가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로이터 통신이 바로 그런 말 했어요. 북한도 좀 태도를 이젠 바꿔야지 된다. 과거에 가진 게 없었을 때 미국 대통령들에게 점잖은 사람들에게 윽박 지르면 또 뒤로 물러나 주기도 하고 아니면 대꾸도 안 하던가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잘 모르니까 좀 놀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됐죠. 그것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상당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가 됐었는가? 어제 민주당 의원이 마이크 폼페오 그 국무장관 청문회에 나왔을 때 아주 냉정하게 따지고 들었잖아요. 현실 파악했나? 서두르진 않았나? 노벨상 때문에 그런 것이요. 외교는 언제나 시도할 가치가 있다. 더군다나 군사 위협이 있을 때는 그러나 정말 수십 년 골문 상처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김정은과의 대화는 연출하는 것, 막 쇼하는 것처럼 하는 것 좀 줄이고 심사숙고한 계획이 있어야지 된다. LA타임즈 사설이었고요. 뉴욕타임스도 다시 탈선한 미팅 하면서 뜻밖의 결정 취소한 거 여기에 대해서 놀랍지 않다. 그리고 나쁜 뉴스일 필요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급한 그 두 사람의 리더가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을 성급한 리더라고 보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성급하고 아주 그 특별한 두 리더가 다시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 그 싸움하고 하는 일이 시작될까, 뭐 더 크게 시작될까, 뭐 이런 얘기. 이 사설은 LA 타임스 사설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만날 수도 있다 하는 것 얘기하기 전에 쓰여진 사설이에요. 동맹국과의 조심 없음을 지적을 합니다. 한국과 의논하지도 않고 그래도 한국이 다리를 놨었던 사람이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도움이 된 그런 것들을 그 비난을 하고 오히려 이제 서로 못 믿음을 이제 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조차 얘기하지 않은 것은 자꾸 백악관에서 뭐든지 다 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새 나가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들이 지금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대통령이 평양과 대화하면서 다시 스케줄 잡길 바란다.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본인이 뭐 제안을 했고 이제 좀 고쳤군요. 뉴욕타임스 사설. 제가 어제 밤에 본 거와 아침에 본 게 조금 다르네요. 김계관이 얘기를 언제든지 우리는 웰컴이다. 회담하고 했었으니까요. 성과 얘기합니다. 3명 미국인 돌아오고 풍계리 파괴됐고 그리고 김정은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알았을 테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노벨상 수상 자격이 있다. 많은 공화당 결의안까지 만들었잖아요. 18명이었던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교에 성공하기 위한 기본인 일관적인 행정부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는 완전히 실패하고 대신에 존 볼튼 발언으로 북한을 코너로 몰았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움찔한 것처럼 북한도 김정은도 존 볼튼 발언은 너 죽어라 소리인데 너 죽어라 하는데 그걸 죽을 준비하면서 핵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핵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실패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망신은 이미 당한 것이고 공화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망신은 당한 겁니다. 그 자체가 그 국제적인 이런 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고 취소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전쟁이라든가 중간에 그런 물리적인 일이 없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 에피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세계가 혼돈하게 했다. 본인이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느냐? 아니면 진짜로 뭔가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조금 딸꾹질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해보자 하는 얘기고요. 그에 비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좀 내용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상회담 실패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핵 포기한다는 북한의 이런 것에 대해서 과대한 계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비난을 해요. 회담 결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과 평창에서 만난 뒤에 북한 입장을 잘못 전달해서 그렇다. 정의용 그 실장이 3월 6일 날 전달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서 문재인의 잘못된 그런 그 주선으로 계획 없이 승낙했다. 이 회담 했으면 김정은의 승리였을 것이다. 이 교훈이 문재인과 김정은이 자신과는 북한 핵에 대해서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그 사설은 좀 심해요.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을 잘못 전달했다. 그리고 정의용이 전달해서 대통령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이 전달했었을 때 자신의 그 보좌관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들을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40분 만에 나 갈래 하고 그래 가서 발표해 세계에 이 내용을 알려 백악관에서 하면서 다른 나라 사신을 백악관에 마이크를 켜주고 딱 기자실에 대통령이 직접 성큼성큼 걸어가서 빅뉴스가 나올 거야 다 가봐 컴컴한 밤에 7시 넘어서 그랬잖아요. 결정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만을 비난을 하는데 마이크 폼페오 대통령 국무장관이 2번이나 갔잖아요. 한 번은 CIA 국장이잖아요. CIA 국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눈치 살피는 사람이죠. 그리고 국무장관, 외무장관이잖아요. 가서 해서 마이크 폼페오도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고 자신들의 미숙함을 탓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풍계리 폭발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른 터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다시 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까지 굉장히 대단한 압박을 넣어서 그 압박의 결과가 나와야지 된다는데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뒤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하나만 간추려드리죠.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정상회담 치워버린 것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즉석에서 정의용 특사가 와서 북한 방문하고 나와서 브리핑할 때 수락을 한 것 그런 것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과장되긴 하지만 북한의 그런 선전포고와 같은 얘기는 김계관이 했을 때나 최선희가 했을 때나 늘 있는 일이라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스타일이잖아요. 가진 것 없는 작은 강아지가 큰 강아지 보면 얼마나 크게 짖어요. 잡혀 먹히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한국에 알리지도 않은 것은 미국의 모든 언론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12일에 다시 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그런데 그게 while이란 단어를 쓰면서 군사작전 준비했다고 다시 지시했다고 해놓고는 또 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 이런 대통령의 모습 이러다가는 정말로 북한과 미국 대통령이 핵전쟁을 할지도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는 어제 의회에서 미국이 전략이 있는가 장기적인 단단한 전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풍계리 터널을 파괴시킨 것 그 자체가 회담을 하겠다는 신호가 아니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까지 아무튼 회담은 하겠는데 김정은이 쉽게 한꺼번에 그렇게 북한 핵을 포기해버린다는 것 이것을 대통령이 믿었다는 것, 잘 몰랐다는 것. 이거 대통령의 능력 없음이에요. 다른 나라 주변에서 다 이해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북한과의 회담과 한국, 중국, 일본이 원하는 게 다 달라요. 한국도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 자국의 대통령이 판단을 하고 특별히 국제사회에 완전하게 윤리가 무너지는 거짓말이 아닌 한 상대를 어느 정도는 좀 속일 수도 있고요. 좀 말을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국가가 원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그 나라의 지도자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많은 실책을 했고요. 이코노미스트는 이 사진을 실었는데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장관, 이해찬 씨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찬 지금 제가 포지션을 잘 몰라서요. 아무튼 전 총리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최고의 멘토로 많은 정치인과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색이 된 표정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잿빛 표정인데 이해할 만하다고 입술을 보면은 거의 울 것 같다고 나이보다도 훨씬 더 들어 보인다고 그리고 양복 차림도 아니었어요. 새벽에 회의하려니까. 왜 안 알렸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코노미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에도 안 알리고 그냥 딱 편지를 공개해버렸을까? 북한에도 당연히 안 알리고 편지로 공개해서 알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새어나갈 것을 걱정을 해서 그러나 이런 행위가 한국인들을 무척 분노하게 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보면은 7만 명 이상이 이코노미스트가 써줬을 당시에요. 오늘 아침인 것 같아요. 이 기사가. 7만 명 이상이 대통령에게 용기를 주자 하고 뭔가 서명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평화로 우리는 계속 가자. 두 개의 한국과 함께 외국에 기대지 말고 이런 감정이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회담 취소를 보고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한국의 보수는 트럼프 대통령 정말 잘했다.
잘했다. 이제 제대로 된 온 길로 왔네 하고 문재인 대통령 죽을 거야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코노미스트는 그런 그 보수의 극보수의 시각과는 다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지방선거 치러보면 알겠죠.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발기발기 찢어버렸다. 뭐 이런 내용도 전했고요. 북한도 남한처럼 이번 결정에 놀랐는데 풍계리도 폭파됐고 등등 해서요. 중국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최대 압박을 했지만 이제 이미 편하게 이제 그 북한과 국경 사이에서는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국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상한 한국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성격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이런 위험은 아직도 있는 것이고 너무 변덕스럽잖아요. 어제 정상회담 안 한다고 했다가 오늘 또 예정대로 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그리고 선제 공격한다는 것은 한국인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미센터드 미국이라기보다도 나만 좋으면 이런 것으로 지금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는 다시 긴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뭐 남한과 북한이 어떠한 그 좋은 분위기를 조금 그 만들어진 것은 조금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또 이코노미스트의 또 다른 기사는 미국 대통령이 외교에서 굴욕적인 교훈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지금까지의 외교정책 목표를 하나만 꼽으라면 김정은의 핵무기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것이었었을 텐데 이게 정의용 실장이 놀랐을 정도로 와서 아주 힘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북한에서 만나길 원한다 하니까 덥석 잡아버렸잖아요. 그때부터 한반도 전문가들이 걱정을 했다는 거죠. 저도 오늘의 미국을 통해서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가능한 상황에서 회담을 해야지 그게 끝까지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그런 입장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잘 모르면서 준비도 없이 체면만 차리려고 나쁜 딜을 끝까지 하면은 어땠을까 이런 한반도 전문가의 걱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폼페오도 북한에 갔다 와서 김정은 만나보고는 그 사람이 참 오픈됐고 정직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미국 공화당 의원들 노벨상 결의안하고 그러다가 전화 통화를 한 것처럼 보인다. 김정은과 그 트럼프가 이것은 이코노미스트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좋은 그런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마음 바뀌면 다시 전화하거나 편지해 뭐 이런 그런 등등이요. 이번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핵 외교에 대해서 북한과 어떻게 하는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부심 굉장히 많이 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은 회담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에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거의 비슷한 동격이 된 거예요. 그런 거로 보면은 김정은도 굉장히 플러스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이번처럼 이렇게 당신들이 이렇게 했어도 돌아와라 소렌토로 뭐 이런 식의 그 성명을 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북한이 좀 김정은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공격 같은 것은 워싱턴에서 지금 존 볼튼만 유일하게 북한을 공격해야지 된다고 아주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북한 제재가 조금 강해지겠지만 그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란의 핵 위협도 있잖아요. 핵 협상을 그냥 없애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탈퇴해버렸기 때문에 또 뭐 이란이 어떻게 할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 일로 잃은 게 많다 하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어제 한인타운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물론 이제 북한 그 핵회담 그 취소도 있었지만 오후에는 11시 한 30분부터 한인타운 그 쉘터 짓는 것에 반대하는 그 시위였습니다. 한인타운에는 뭐 그 어떻게 됐든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한국일보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미국 언론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봤는가 봤더니
그 정도 대대적인 시위면 LA 타임스가 보도를 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신문으로 받아보신 분이라면 사진 한 장 달랑 실렸고요. 사진에도 특별한 사진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는 그 아주 작게 이 블로그 형식으로 해서 단신이 실렸는데 저는 또 기자 이름도 없는 단신은 그 드물게 보네요. LA 타임스 스텝이라고만 써 있고 공청회 없는 쉘터는 없다. 그런 영어로 써 있는 그 피켓 같은 것을 들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그 사진 설명에 그렇게 돼 있네요. 사진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 홈리스맨이 시위대 앞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은 홈리스 한 명이 시위를 했다. 그렇게 저에게 전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모습이었고 LA 타임스는 한 300명 정도 했다고 하고 한국일보는 한 2,000명 정도 왔다고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언론, 그 MBC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허브 웨슨 시의장은 계속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허브 웨슨 그 시의장이 하는 얘기예요. 인터뷰에서 며칠 전에 그 반대하는 코리아타운 리더들이 본인에게 당신 미래도 생각해야지 되지 않느냐, 정치적인 미래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본인이 나는 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축복받아서 좋은 인생을 살았고 지금 길에서 문 앞에서 남의 가게 문 앞에서 자동차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린아이가 무사한지 눈도 못 감고 본인도 강간을 당할지 이런 것을 염려하는 홈리스 피플 엄마의 미래를 위해서 싸운다. 이 말도 이 정도만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허브 웨슨이 2020년 임기 끝나면 이 사람이 재선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임기 제한 때문에. 아무튼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도 이 북한 문제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이니까 그죠. 들어주세요. 또 그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한국과 중국을 북한에 그 경제 제재하라고 압박하겠지만 한국과 중국은 별 관심 없는 것 같다. 이거 지금 아시아 쪽에서 보낸 기사들이에요. 여러 명의 기사가 이미 이번에 회담을 깨므로 인해서 다국적인 협력이 깨져버렸고 미국 국가 이미지가 너무나 이미 그 이란 핵 협상에서 탈퇴할 때 깨졌는데 지금 더 많이 깨져버렸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배드컵이고 평양의 김정은 위원장이 굿컵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동맹국 간의 간격이 너무나 지금 커졌기 때문에 한국은 남북 성명을 지키겠다. 경제 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은 제재에 관심이 없어서 북한 노동자들도 다시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대할 것이다. 계속 대화라고 하잖아요. 북한과 미국을 향해서 중국은 그런 얘기들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주시는 분들 읽으면서 왜 그렇게 띄엄띄엄 읽었는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데 컴퓨터가 딱딱 막혀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끝내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과감하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붙여드릴게요. 이 내용을. 지금 시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쉘터요. 그 문제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또 시에서는 반대로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떠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부터 홈리스 피플들이 온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아주 현명하고 세련되게 처리를 해야지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